정부가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본격 탈원전 또 탈석탄에 나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확충 목표가 다소 높게 설정돼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거라고도 합니다.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장정구 인천녹색연합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죠. 자, 장정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좀 대략적인 내용을 좀 정리 먼저 해주시죠. 예, 산자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날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네. 하루 후인 29일 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각각 발표했거든요. 예. 이것들은 이제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정부가 매 2년마다 국가의 전력수급 계획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력 수요 전망에서부터 발전별로 설비를 활축성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이제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예. 계획은 2020년부터 34년, 그러니까 15년간의 국가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그 내용 좀 잠깐 보면 예. 구체적 내용에서 이제 전력 소비량 목표 전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3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평균 1.6% 증가할 걸로 전망을 했고요. 최대 전력 이제 동계 기준으로 봤을 때 34년도에는 한 1.8%가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 속에서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보면은 어쨌든 친환경 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을 하겠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어쨌든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개통을 보강하고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원의 확대, 분산형 전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고려해서 전력 시장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골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2032년까지 전국 석탄 화력 60개 중에 네. 가동한 지 30년이 되는 30기는 폐지를 하고 이 중에 네. 이제 24기를 LNG로 전환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이게 맞습니다. 24기를 다 LNG로 전환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음. 이제 문제는 자원순환, 인천에서의 자원순환처럼 꼭 가야 될 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내용 보면은 전원별로 설비 비중에 대한 전망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이나 석탄 발전의 비중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맞추겠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한 3배 이상 늘리겠다. 이런 게 계획의 이제 골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석탄 발전 30기를 차례대로 이제 폐쇄를 하면서 그중에 24개는 LNG 발전 전환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획대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석탄 발전소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특히 원전 같은 경우 보면은 신한울 1, 2호기하고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전망을 좀 진행하면서 어쨌든 노후 수명을 고려해서 도래하는 11기를 이제 폐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34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가동하는 거는 17기만 가동하게 되는 거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늘린다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나 석탄 같은 경우는 기저부하 발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늘상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석탄 발전이나 원전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전력 수급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바로 L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과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겠냐, 그것 또한 쉽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향후 15년간의 국내 전력 수급 전망과 또 발전 설비 계획을 담은 정부의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일 텐데, 네. 이 정부의 예측 수요보다 그 실제 사용량이 훨씬 넘는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탈원전을 합리화하느라고 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낮춰 잡은 거 아니냐, 뭐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요에 대한 관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얼마나 많이 대한 에너지를 관리요. 쓰느냐. 예.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쓰느냐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급도 중요하지만 계속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 뭐 원전이든 아니면 석탄이든 신재생 에너지든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럼 결론은 핵심은 이제 수요 관리인데 이번에 계획에 보면은 어쨌든 그 수요 관리 측면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 불필요한 과잉 투자도 막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요 관리를 보면은 효율을 향상하거나 부하를 관리하는 게 이제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뭔 얘기냐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거나 규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장이라든가 빌딩의 에너지 관리를 이제 고도화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부하 관리라고 하는 거는 수요 자원의 시정 개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리 전력 수요처와의 계약을 통해서 전력 수요가 많은 피크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대에 약속된 전력만큼 수요를 줄이겠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했던 거라고 하면 이번에 새로 수요 관리 수단을 좀 도입한다 이런 거를 정부가 발표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V2G라고 하는 부분과 스마트 조명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수요 관리형 요금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VTG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베이클 투 그리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으로 역수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피크됐을 때 예. 이걸 절감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뭐냐면 전기차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와 연계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게 같고요. 조금 어렵네요. 그 내용이.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꼼꼼하게 그 가능할지에 대한 거는 접근이 필요한데 어쨌든 새로운 이런 그 수요 관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에너지의 수요를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만약에 네. 향후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은 예. 전기 요금은 당연히 이거 뭐 제 생각이지만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뭐 대규모로 정전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큰 걱정들이 또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저희 뭐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 가격도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쓰는 만큼 있더라고요. 버린 만큼 현실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예측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예측이 안 맞아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가능할 수도 있다,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전 지구적인 기후의 위기가 과연 그냥 단순의 우려에 그칠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절박함에서 탄소 중립으로는 가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넷 애널리틱스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걸 보면 우리나라 석탄 발전의 전면 퇴출 시기가 적어도 29년이 되어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저 조사 결과도 나왔네요.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망치가 느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석탄 발전 퇴출을 훨씬 더 앞당겨야 된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 변화, 지금 이제 기후 위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존의 문제로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오고 있다. 이런 절박함을 반영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환경단체들은 많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또 역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에너지 과다 소비 사회, 에너지 과다 소비 산업 구조 이 부분에 대한 전환이 이 에너지 수급 기본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급도 공급이지만 수요 관리가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영흥화력발전소의 1, 2호기도 이제 그 LNG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이 또 담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영흥화력이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있는데, 이게 석탄 화력이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1, 2호기를 그러니까 사용 연한 노후 연한이 이제 30년인데, 그게 이제 34년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4년에 LNG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천에서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이 바로 영흥화력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석탄이 LNG로 바뀐다고 했을 때 물론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제대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좀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인천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해상 풍력입니다. 풍력, 예. 예, 이 해상 풍력 같은 경우도 어민들하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주민 수용성, 그다음에 정말로 환경 피해가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30년의 기후 위기, 그러니까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예. 인천 시민의 4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해수면 상속에 대해서 이런 아주 안 좋은 전망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에너지 전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엔 국가의 전망이 다소 느슨할 수 있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이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도 공급이지만 예.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해상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거에 대한 확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참 이 발전소 전환 정책이 뭐 당연히 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금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구체적인 접근이 앞으로 계속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다음에 또 이야기 또 계속 또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네, 말씀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장종구 인천 녹색연합 위원장과 함께 했고요.